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대 규모 전국적 불안 확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 법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최근 대량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출된 범인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약 3,370만 명에 달하고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입니다. 유출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외부 공격 또는 내부 보안 관리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유출된 정보의 조합입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이 함께 노출될 경우 스미싱, 택배, 사칭, 대출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출 경로와 원인 분석.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해킹 공격입니다.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는 항상 주요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고 시스템 취약점을 노린 공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보안 관리의 미비입니다. 접근 권한의 관리가 부실했거나 안전하지 않은 내부 프로세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정기 보안 점검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은 그 보유한 정보량이 많은 만큼 보안 수준 역시 같은 비율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이 유독 큰 관심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 규모가 너무 큽니다. 3천만 명대 유출은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 공지 시점, 피해 대응 절차, 보상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제도적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여러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 책임 강화 여부. 대규모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법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집단소송제도 실효성 논란. 현재 한국의 집단소송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3. 해외 본사 책임 문제. 미국 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실제로 우리 일상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까요? 우선 스미싱, 피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사기 메시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택배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주소까지 포함된 유출 정보는 택배나 배송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또 대출 사기 및 계정 탈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금융이나 계정 서비스가 휴대전화 인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번 유출된 정보는 인터넷상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여러 해 동안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현황. 사고 이후 해당 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담 지원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보안을 다시 점검하고 있고 추가 유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고객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다 명확한 설명과 실질적 보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금 할 수 있는 보안 조치,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미싱 의심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택배 알림은 반드시 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즉 OTP를 활성화하며 특히 금융 서비스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변경과 OTP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이 사건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전망이며 집단 소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보안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앞으로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모두가 높아진 경각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신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